현재 대법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포 리스트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국정원과 선관위의 그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치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릅니까? 과방위 위원인 저도 언론 보고 다 알았는데 총리님도 모르셨어요? 그때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뭔가를 고친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치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은 다 보고 받으셨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수개표 하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것도 좀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문서로서는 봤습니다만 제가 명확히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이 다 고쳐졌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거는 선관위가 고쳤고 어떤 거는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 안 고쳤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수개표 같은 거를 과거에는 전자적으로만 개표를 하던 거를 수개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는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챙기실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서나 혹은 구두보고 등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보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시계열도 틀리고 완료 조치가 다 끝났는데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회의하셨나요? 두 분이서만. 둘이 단독으로 하는 적은 없습니다. 배석자들 빼고요. 주요하게 두 분이서 한 게 언제 있었습니까? 둘이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참모들이 아니 그러면 참모들 몇 명이나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았나. 출장도 가셔야 되고 저도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심이 드느냐, 출장 때문이 아니라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셔서 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님 하나만 짧게 물을게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대통령 비서실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셨는데 네. 대통령 임석한 회의 며칠에 한 번씩 했습니까? 대통령 임석한 회의는 그러니까 정례적인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다고요? 대수비라고 해가지고 대수비가 수석이셨잖아요. 네네. 수석.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례 회의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정례 회의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고 현안별로 회의하는 거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정례 회의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그다음에 현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네. 이런 공직에 처음 계셨던 거 아니잖아요. 네네. 최소한 총리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 있는 수석비서관들하고는 매일같이 현안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요.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수비라고 하는 정례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만 현안 회의는 수석실마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수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지만 그거 말고 비서실장하고 지금은 실장이지만 실장들 회의 있거든요. 실장하고 당시에 국정기획수석, 홍보수석 하는 그런 회의는 매일 하셨습니다. 저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그 정례 회의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 담당 현안 회의만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선관위가 조치한 것조차도 모르고 여지까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께 담화를 하죠. 조금 전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하여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안정된 낫습니까?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뭐 지금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치 사회적인 불확실성을 그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이 계속 가도 불확실성은 괜찮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해소하는 게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부정선거라는 유령이 윤석열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유튜버 접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또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 이수정 교수는 탄핵되더라도 선관위를 꼭 털어야 부정선거 음모론의 찌라시를 SNS에 퍼나르고 있습니다.